사과 한쪽 혹시 오늘도 드셨습니까?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그 사과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이 말을 믿고 평생 습관처럼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이 워낙 강하게 박혀 있으니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시간 신장 노화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노화와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살펴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오랫동안 반복한 작은 습관이 어느 순간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대, 40대의 보약처럼 작용하던 식습관이 나이 든 콩팥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사과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역과 기능은 조금씩 줄어들고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한참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전보다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오후가 되면 탈진하듯 기운이 빠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다면 지금의 식습관, 특히 과일 섭취 방식을 한번은 진지하게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과가 콩팥에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과를 끊지 않아도 콩팥이 편안해질 수 있는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습관 속에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몸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사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박영수 68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시는 동네에서 건강관리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철저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30분씩 동네를 걸으셨고 식단도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피하면서 채소와 과일 위주로 챙기셨습니다. 주변 분들도 항상 건강해 보인다고 할 만큼 스스로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특별히 고집하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사과를 갈아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마시면 영양이 더 잘 흡수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과즙을 만들어 공복에 한 잔씩 드시는 것을 오랜 세월 지켜온 루틴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무리를 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생각하셨습니다. 피곤한 탓이려니 하고 며칠을 그냥 넘기셨는데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주, 더 심하게 반복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던 사과즙이었습니다. 사과를 갈아서 마시면 식이섬유 구조가 깨지면서 과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콩팥은 갑자기 늘어난 혈액 속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부하가 매일 아침 반복되면 콩팥은 조금씩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도록 권했습니다.
갈아 마시는 사과즙을 멈추고 사과를 작게 잘라 살짝 익혀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박영수 68세님은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오전 내내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강하려고 지켜온 습관이었는데 그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사과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 제안이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는 사과 섭취 방식 중에서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사과를 갈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아서 마시면 영양이 더 잘 흡수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콩팥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갈아버리면 식이섬유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과당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혈당이 빠르게 치솟으면 콩팥은 늘어난 혈액량을 걸러내기 위해 급격히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과일을 즙 형태로 섭취할 경우 혈당 상승 속도가 통째로 섭취할 때보다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영수 68세님처럼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즙을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사과는 가능한 한 그대로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과일즙을 마시는 것은 콩팥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꼭 피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사과를 갈아서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습관은 저녁에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생각에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사과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소화 기능 자체가 낮 시간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장 운동도 줄어들고 위장의 활동도 최소화됩니다. 이때 과일을 섭취하면 위장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차오르고 소화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야간에는 위장 활동이 낮 시간 대비 크게 감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성훈 70세님은 저녁마다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잠이 드는 도중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고 나서야 저녁 과일 섭취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오전 또는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콩팥에도 훨씬 편안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과일 섭취는 꼭 피해 주십시오.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드시는 습관 혹시 지금도 반복하고 계신가요? 사과를 잘 씻지 않고 드시는 습관도 콩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 껍질에는 재배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 성분이나 유통 과정에서 묻은 코팅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체내로 들어오면 콩팥이 이를 걸러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식품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과일 섭취 전 충분한 세척을 일관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66세님은 사과를 껍질째 그냥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위장 불편이 잦아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오래 지속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꼼꼼한 세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신 경우입니다. 사과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문질러 씻어야 하며 세척이 어렵다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척 없이 바로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사과를 씻는 방식,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많이 드실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포함한 모든 과일에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부담과 함께 콩팥에 걸리는 여과 부하가 커집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과일은 건강에 유익하지만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민석 72세님은 사과를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것을 오랜 습관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지속적인 과다 섭취가 몸에 부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보다 더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를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사과를 그대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장과 소화기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과일이 들어오면 위장이 놀라듯 반응하며 소화 과정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다양한 영양 연구에서도 차가운 음식의 지속적인 섭취가 위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박정호 65세님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사과를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반복해서 받으셨는데 사과를 실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고 나서 그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은 드시기 20분에서 30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두셨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혹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제 사과를 끊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진정으로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가볍게 익히면 과당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완만해지고 위장과 소화기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질감도 부드러워져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특히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를 작게 잘라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약 10분 정도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 드시면 됩니다. 단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이 지나치게 물러지고 영양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니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시나몬 가루를 조금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익힌 사과를 드셔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과를 드시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콩팥에 훨씬 유리합니다. 오전에는 소화 기능이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에 섭취하면 과당이 적절하게 대사되고 에너지로도 잘 활용됩니다. 다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 사과를 많은 양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를 먼저 하시고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소량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과일 섭취 시간을 의식적으로 정해두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과일 습관 이미 가지고 계신가요?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도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입안에서 충분히 씹을수록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과 잘 섞이고 위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콩팥이 걸러야 하는 혈액 속 부담 물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 입에 20회 이상 천천히 씹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빠르게 삼키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식사 속도가 빠른 편이신가요? 아니면 평소에 천천히 드시는 편인가요? 적정한 양을 지키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은 사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하며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지신 분들은 이보다 더 소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1개에 들어있는 과당의 양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매일 1개 이상 드시는 분들은 꼭 양을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과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 전체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드시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따뜻한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콩팥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 온도가 유지되어 소화 과정이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차가운 사과를 드실 때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 한 잔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위장에 가는 충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찬 음료나 냉수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일수록 식사 전반에 걸쳐 따뜻한 음식 위주로 구성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소화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때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과를 드신 후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콩팥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식사나 간식을 드신 뒤 바로 눕거나 오래 앉아 계시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실내를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혈당이 더 빨리 안정되고 콩팥에 걸리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라면 짧게 야외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시는 습관, 혹시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 자체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좋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엽과 기능이 약해지는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과를 먹어온 습관에 있습니다. 갈아서 마시는 습관, 저녁에 드시는 습관, 씻지 않고 드시는 습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차갑게 드시는 습관. 이 5가지는 모두 콩팥에 불필요한 부담을 쌓는 방식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지켜온 습관들이 오히려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드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소변의 거품이 늘어납니다. 피로감이 쉽게 찾아오고 몸의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눈에 띌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갈아 마시지 않고 씹어 드시면 당분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낮 시간에 적정량을 따뜻하게 드시면 위장과 콩팥이 모두 편안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어들며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 전체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과를 드실 때 갈아 마시는 방식을 멈추고 작게 잘라 천천히 씹어 드시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콩팥에 쌓이던 부담을 줄이고 여러분의 몸이 더 가볍고 편안해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활 전체를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 하나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이 약해질 때 몸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신호 5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이상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오해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지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사과를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갈아서 드시는지, 씹어서 드시는지, 언제 드시는지 여러분의 사과 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